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맥락을 짚어보고 한 달 뒤를 예측해보는 시간 월간 정청래. 또 이 시대의 참예언인 자칭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오늘은 앞에 안 붙이시네요. 이 시대의 참. 너무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오늘은 자제하고. 네. 지난달에 오셨을 때 정치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거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뭐 제보 조작 사건으로 그 당시도 어렵긴 했지만 네. 그땐 자중질환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자중질환에 빠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원래 전쟁에서도요. 이기면 공다툼, 지면 책임전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국민의당은 거기에다가 이제 제보 조작 사건까지 이제 휘말리다 보니까 예. 각자 해법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노선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중질환은 뭐 예측이 됐었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컨벤션 효과 나타나야 되고 뭐 네. 이래야 될 때 네. 오히려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은 명분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당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 이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하는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수할 때는 안 철수하고 안 철수할 때는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아우,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소멸하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건 나 개인의 이득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때인데 네. 당을 위해서 당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이 수습될 수도 있는데 그 해법은 달랐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는 가장 안철수스럽지 못한 그 결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본인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 예. 어떤 결기 있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예. 그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봤을 때 좀 이상할 만큼 이렇게 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얼음을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너서 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10월 26일이 이등방문 저격한 날인데 그때 두만강에 얼음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야 계셨고 거기서 이미 활동하셨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만주로 간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따로 확인 좀 해볼게요. 네네. 어떤 게 사실인가. 여하튼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 안에서도 물론 반대하는 분들 계시지만 안철수 후보의 소신은 아주 강합니다.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도 가능성 열어놓겠다. 이런 이야기. 그 자체가 본인을 셀프 디스하는 거예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서울시장 출마에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셀프 디스고요. 설령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때는 본인이 그 오케스트라의 감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축구 감독처럼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뛰겠다. 그것도 당의 모습이 좀 우스운 꼴이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당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이 가장 좋다는 판단이 서면 그러니까 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땐 나가겠다. 자, 그럼 나가면 당선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서울시장 하고 또 대선 나갑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뭐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아니, 본인은 대권이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갈짓자로 이렇게 안 가는 게 좋죠. 서울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또 단정적으로 그러시면 네네. 해보지도 않았는데. 원래 선거라는 것이 당 지지율 플러스 뭐 개인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을 놓고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그래도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1% 있겠다. 네. 굉장히 단정적으로 좀.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당, 남의당 뭐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미요. 예. 그래서 당 대표의 전당대회 이후에도 아마 자중질환은 계속될 것 같고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것은 지방선거까지 우찌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보고 우리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파티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파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서로 얼굴을 돌리면서 너와 나는 괴로워하네. 누가 부른 거예요? 조용필. 조용필. 가수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린 적이 있지만 서로가 괴로운 표정을 말없이 보고 있겠지. 조금만 불러주세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우리 인사만 하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네요. 뭔지 알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티가 잔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눈물의 파티, 눈물의 잔치, 눈물의 정당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은유적으로 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당 안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서울시장 이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이야기한 출마론이 민주당도 좀 흔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후보들 사이에서 좀 동요가 있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아니 박원순 시장이 출마할 것 같은데 3선 도전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선거 때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 서울시장으로 정말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기정사실이 되면 박원순 시장에게 암묵적으로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당이 있고 정당의 후보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설마. 네. 설마 그건 아닐 거다. 민주당에 동요 없다. 네. 우리 다른 주제로 하죠. 자꾸 다른 정당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요. 다른 정당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정당, 야당의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그러면은 민주당 얘기하고 갈까요?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지방선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당 지지율 한 50% 되죠. 네네. 대통령 지지율은 최대 81%까지 나왔더라고요. 84%까지. 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1위가 YS였거든요. 83%. 근데 최근 YTN 여론조사에 보니까 84%까지. 그래서 역대 최강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면 야당들은 상당히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큰 걱정 안 해요, 지방선거? 왜 안 하겠습니까? 해요. 네, 걱정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좀 덜 하고 있는 건가 야당에 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미애 당 대표가 이제 다른 당은 혁신위원회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 당은 정당발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권리당원 배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요.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서로 나가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조정하는 게 골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뭐 출마 자유는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경선이란 또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 있으니까. 네.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 상황 아주 좋지 않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합칠 수 있는 당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합치지 않겠는가. 적어도 연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합친다 아니다. 연대한다 아니다. yes or no로. 제가 봤을 때는 연대 불가. 능할 것이다. 예.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공간은 당의 지지세라든가 당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또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 다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다 가장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공간에 그 기회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지지율 뭐 4%니 5%니 이런 지지율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그냥 선거 치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 한 명도 못 낸다. 이러면 국민의당은 정말 흔들흔들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후보들이 당의 간판보다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벌써 그리고 이제 여러 지방들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입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다른 당이 있다가 탈당하고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입당하는데 그걸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오히려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래서 합칠 가능성도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겉으로는 연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특히 바른정당 같은 경우 2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안으로는 내심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고 싶어하는 흐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네, 바른정당이.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민주당과 합치자는 뭐 그런 의견이 뭐 벌써 이제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 자체가 존립이 위기가 오니까 그걸 또 애써 또 터지는 뚝을 막으려는 이런 또 흐름도 있고 복잡한데요. 어쨌든 지방선거까지는 각 야당이 이렇게 저렇게 가겠지만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오히려 그 후는 바로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은 국민들이 해 주시는 거죠. 4년마다 총선 때 그렇죠. 의석수를 가지고 정계 개편을 하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방선거 전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각자 치르고 그 후에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이 될 거다. 네. 그 후에 뭐 연대되고 통합되고 없어질 당 없어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근데 그것이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는 그렇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청취자 질문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수 있다 이런 시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전에도 시그널 아닌가?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다시 합류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 명분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안전한 우산이 낫겠다 국민의당보다는 저는 그래서 그 틀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들어가신 분들도 뭐 좀 뻘쭘한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명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것보다는 내심으로는 자유한국당에 다시 복귀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결국은 명분인데 명분.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 명분을 주느냐 아니냐 요게 문제가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불가능은 아니네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좀 상황 봐야 되는 상황. 월간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자유토론에 가까운 증문즉답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종의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손을 기자들이 드는데 한 명씩 들어요. 짰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는 뭐 다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형식이 너무 좋았고 그것도 역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자들이 손 떠는 거 보셨어요? 어제 뭐 많이 그런가 실제로 떨리는데 대통령님은 안 떨립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가져온 현상이라고 자신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고마워요 문재인이 키워드 실검을 1위를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몇 시, 한 10시부터 그랬던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고마워요 문재인이란 검색어가 하루 종일. 대통령은 어제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밖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를 사려고 전국 거의 모든 우체국에서 줄을 섰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대기표 150번씩 받고 막 기다리고 몇 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저는 문재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전국을 지금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이 문재인 현상은 쉽게 꺼지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심리적 일체감, 심리적 연대감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문재인의 대통령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 내가 방어해 줘야지. 근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뽑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 뽑았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교해봐도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종합부동산세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공격받고 세금 폭탁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정책 최저임금이라든지 파리 부동산 대책 문재인 케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것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핀셋 부자 증세. 이것이
다른 지지율보다 높아요. 85% 이상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국민들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대보다 달라졌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잃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겠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촛불 국면 속에서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만든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팟캐스트 SNS에서 공유하고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행동한다. 지지와 연대를 하면서 행동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마워요 문재인이 인기 검색어 하루 종일 1위 한 걸 놓고 오늘 논평이 나왔습니다. 야당 자유한국당은 여론 조작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80% 이상 이것도 여론 조작입니까? 그게 아니죠.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문재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이것을 우리 실검으로 올리자. 그것은 누가 조직적으로 오다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댓글팀이 출동한 그렇습니다. 거 아닌데. 이분들이 뭐 돈 받고 댓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 알겠습니다. 네. 예, 월간 정청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뭐 그 정청래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수식어를 또 만들어서 막 보내주시네요. 요거 가실 때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예측을 가지고 오실지 오늘의 예측은 얼마나 맞았을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바깥에서 아까 그 눈물의 파티 제가 잘 모른다 그랬더니 잠깐 같이 들어보자. 노래를 준비했답니다. 네.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 들으면서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청청래였습니다. 하는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수할 때는 안 철수하고 안 철수할 때는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아우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소멸하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건 나 개인의 이득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때인데 네. 당을 위해서 당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이 수습될 수도 있는데 그 해법은 달랐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는 가장 안철수스럽지 못한 그 결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본인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 어떤 결기 있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그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봤을 때 좀 이상할 만큼 이렇게 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얼음을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너서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10월 26일이 이등방문 저격한 날인데 그때 두만강에 얼음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야 계셨고 거기서 이미 활동하셨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는 생물이니까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1% 있겠다. 네. 굉장히 단정적으로 좀.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당, 남의당 뭐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미요. 예. 그래서 당 대표의 전당대 이후에도 아마 자중질환은 계속될 것 같고.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것은 지방선거까지 우찌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보고 우리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파티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파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서로 얼굴을 돌리면서 너와 나는 괴로워하네. 누가 부른 거예요? 조용필. 조용필. 가수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린 여기 있지만 서로가 괴로운 표정을 말없이 보고 있겠지. 조금만 불러주세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우리 인사만 하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네요. 뭔지 알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티가 잔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눈물의 파티, 눈물의 잔치, 눈물의 정당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은유적으로 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당 안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서울시장 이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이야기한 출마론이 민주당도 좀 흔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후보들 사이에서 좀 동요가 있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아니 박원순 시장이 출마할 것 같은데 삼선 도전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선거 때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 서울시장으로 정말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기정사실이 되면 박원순 시장에게 암묵적으로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당이 있고 정당의 후보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설마. 설마. 네. 설마 그건 아닐 거다. 민주당에 동의 없다. 네. 우리 다른 주제로 하죠. 자꾸 다른 정당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요. 또 다른 정당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정당, 야당의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그러면은 민주당 얘기하고 갈까요?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지방선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당 지지율 한 50% 되죠. 네네. 대통령 지지율은 최대 81%까지 나왔더라고요. 84%까지. 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1위가 YS였거든요. 83%. 근데 최근 YTN 여론조사를 보니까 84%까지. 그래서 역대 최강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면 야당들은 상당히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큰 걱정 안 해요, 지방선거? 왜 안 하겠습니까? 해요. 네, 걱정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좀 덜 하고 있는 건가, 야당에 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미애 대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의 맥락을 짚어보고 한 달 뒤를 예측해보는 시간 월간 정청래. 또 이 시대의 참예언인 자칭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오늘은 앞에 안 붙이시네요. 이 시대의 참. 너무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오늘은 자제하고. 네. 지난달에 오셨을 때 정치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거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뭐 제보 조작 사건으로 그 당시도 어렵긴 했지만 그땐 자중질환까지는 아니었는데 자중질환에 빠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원래 전쟁에서도요. 이기면 공다툼, 지면 책임 전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거기에다가 이제 제보 조작 사건까지 이제 휘말리다 보니까 각자 해법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노선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중질환은 뭐 예측이 됐었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컨벤션 효과 나타나야 되고 뭐 이래야 될 때 오히려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은 명분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당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 이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렇게 만주로 간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따로 확인 좀 해볼게요. 어떤 게 사실인가. 여하튼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 안에서도 물론 반대하는 분들 계시지만 안철수 후보의 소신은 아주 강합니다.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도 가능성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 자체가 본인을 셀프 디스 하는 거예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서울시장 출마에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셀프 디스고요. 설령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때는 본인이 그 오케스트라의 감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축구 감독처럼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뛰겠다. 그것도 당의 모습이 좀 우스운 꼴이죠. 아니,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당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이 가장 좋다는 판단이 서면 그러니까 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땐 나가겠다. 자, 그럼 나가면 당선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서울시장 하고 또 대선 나갑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뭐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아니, 본인은 대권이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갈짓자로 이렇게 안 가는 게 좋죠. 서울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또 단정적으로 그러시면 해보지도 않았는데. 원래 선거라는 것이 당 지지율 플러스 뭐 개인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을 놓고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그래도 뭐